자, 다음은 프로세스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상태는 크게 생성, 실행, 준비, 대기, 종료 이렇게 크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성은 프로세스가 생성 중인 상태를 의미하고, 실행,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실제 CPU에 할당이 돼서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CPU가 하나만 있으면 실행 상태는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CPU 코어가 만약에 4개가 있으면 러닝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는 4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준비는, 이 준비 상태는 현재 CPU를 사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은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CPU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모든 프로세스한테 CPU를 동시에 할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PU만 주어지면은 바로 수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 프로세스를 가리켜서 우리가 레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하나 선택해서 CPU에게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는 러닝 상태가 돼서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스케줄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대기, 웨이팅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보류라고도 하고, 프로세스가 입출력이나 이벤트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프로세스가 수행을 하다가 중간에 리드 함수를 호출하거나 라이트 함수를 호출하거나 소켓을 리스닝을 하거나 이러한 여러가지 이벤트를 기다리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웨이팅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이팅 상태에 빠지면은 그 프로세스한테 CPU를 주어도 CPU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이 CPU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웨이팅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스케줄러는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프로세스를 러닝 상태로 만들고, 현재 웨이팅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는 웨이팅 큐에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프로세스가 CPU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블로킹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레디 상태가 됐다가 또 러닝이 됐다가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가 되는 상황을 terminated, 종료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디스크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키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뉴라는 상태에 있었다가 프로세스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레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디 상태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우선순위가 이제 가장 높은 게 만약에 요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스패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러닝 상태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만약에 리드 함수를 호출을 한다라든지 또는 라이트 함수를 호출을 해서 블로킹 상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블로킹 상태로. 그러면은 이쪽에 러닝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없어지고 이 블로킹 상태로 변환이 되면은 이 러닝 상태로 새로운 태스크를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러닝 상태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때는 이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디스패치해서 러닝 상태로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블로킹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대기 상황에서 이제 해제가 되는 이벤트를 받게 되면은 다시 레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 상태에서 이제 해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 블록을 읽겠다라고 해서 리드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해당되는 데이터 블록이 도착이 되면은 이제 바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디 상태로 전환이 되고 다른 프로세스처럼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스케줄러에 의해서 선택을 받게 되면은 러닝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러닝 상태에 있다가 블러킹 상태로도 가지만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임아웃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러닝 상태의 어떤 프로세스가 혼자서 계속 작업을 수행을 해요. 블러킹에 빠지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쪽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은 CPU를 사용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얘 혼자 이제 무한정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일정한 시간마다 타임 퀀텀이라고 해서 프로세스마다 타임 퀀텀을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10이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는 거냐면은 타이머 인터럽트가 10번 발생이 되면은 이 타임 퀀텀이 모두 소진이 돼서 해당 프로세스는 타임아웃 이벤트를 받게 돼서 레디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타이머 인터럽트라고 얘기해서 아마 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인터럽트 소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터럽트 소스인데 이 중에 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그 타이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이머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짧게는 수십 수백 마이크로 세컨드부터 수십 밀리세컨드까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시간이 만료가 되면은 인터럽트를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인터럽트 핸들러가 동작이 되는데 이 인터럽트 핸들러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인터럽트 핸들러는 일정한 시간 인터럽트가 발생이 될 때마다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이 될 때마다 현재 수행 중인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현재 러닝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타임 퀀텀 값을 하나씩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줄여줘서 이게 만약에 0이 되면은 이 프로세스를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보내서 러닝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임의의 프로세스 하나가 CPU를 독점을 하는 이런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세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U라고 하는 상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설명했듯이 디스크에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아래 한글처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콘솔에서 실행 파일명을 주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있는 로더라고 하는 게 이제 호출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를 해주게 됩니다. 메모리에 적재를 해줄 때는 코드 부분, 데이터 부분, BSS 부분, 그리고 힙, 스택을 메모리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프로세스가 수행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더가 구동이 되면서 운영체제 안에서는 PCB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생성을 합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 PCB가 대략 한 8KB 정도 크기로 좀 자료 구조가 이제 큰데,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유용한 정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PCB에 있는 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New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을 해서 이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다 적재가 돼서 CPU만 주면은 바로 수행이 가능한 상태까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서 New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레디 상태하고 이제 러닝 상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이쪽에 유저 영역, 유저 스페이스에 프로세스가 뭐 P1, P2, P3, P4, P6가 있고, 그 중에 P3가 러닝 상태로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행을 해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이제 이쪽에 하나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영체제에는 레디 큐가 있고 런 큐가 있고 웨이트 큐가 있는데, 현재 러닝 큐에는 P3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P2하고 P6하고 P1은 여기에 레디 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팅 큐에는 P5하고 P4가 이제 있습니다. 자, 이때 New가 이제 새롭게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은 이 프로세스의 정보가 PCB가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이 레디 큐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줄러가 이제 운영체제 안에서 구동이 되는데, 이 스케줄러가 구동이 될 때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레디 큐에 있는 이 4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이제 높은 거, 예를 들어서 P1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어를 이해해서 이쪽으로 이제 넘겨줍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컨텍스트 스위칭.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팅 상태를 뭐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가 이제 수행 중이고, 이 프로세스가 이제 코드를 수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write 함수를 수행을 합니다. 파일 디스크립터 3번에다가 버퍼로 30바이트를 읽어 드려 달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이쪽 버퍼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write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write 함수는 다이렉트로 이 하드디스크에 액세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호출에 의해서 운영체제에 있는 시스템 호출 펑션을 구동을 시킵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sys_write라는 펑션인데, 이 펑션을 통해서, 물론 이 펑션이 어떤 펑션을 부르고 또 어떤 펑션을 불러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드디스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지만, 여하간 이 syswrite가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데이터 블록을 읽어 가지고 옵니다. 읽어 가지고 온 데이터는 다시 이쪽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수행이 되는 게 시스템 호출을 해서 이제 IO를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다가 이쪽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writ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제어가 운영체제로 넘어가서 이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러닝 상태에서 웨이팅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왜 러닝 상태에서 웨이팅 상태로 바뀌냐면은
이 커널에 들어와서 이 syswrite라는 펑션을 호출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십 밀리세컨드가 걸립니다. 수십 밀리세컨드. 왜냐하면 하드디스크가 이제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근데 CPU는 나노세컨드로 이제 동작이 되기 때문에 밀리세컨드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뭐 100만 배, 수십만 배 이제 그 속도 차이가 나는 디바이스입니다. 얘하고 CPU하고 디스크하고는 10의 5승에서 뭐 10의 6승 정도 이런 비율로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작업을 수행하다가 커널로 제어가 넘어왔을 때 운영체제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는 그 딜레이가 생기는 기간 동안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구동을 시켜서 그 프로세스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러닝 상태로 만들어서 이 프로세스가 구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줌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웨이팅 상태로 전환이 되면은 스케줄러가 호출이 돼서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러닝으로 해서 러닝 상태로 된 프로세스가 CPU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